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이제 주가는 얼마 전까지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자, 얼마 전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저점 잡고 꾸준하게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서의 이런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크게 좀 급등이, 슈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해졌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어떤 뚜렷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조금은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거의 2% 조금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뭐 우리가 우려할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자, 공매도 현황입니다. 일단 공매도 비중 최근에 안정적입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는 좀 높은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근데 문제는 대차 잔고가 되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자, 주식을 빌려놓고 아직 매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고점에서 팔기 위한 지금 눈치 싸움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하락이 진행되면 언제라도 급히 던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제 악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1조 6천, 1조 9, 거의 2조, 그리고 2조 4천, 2조 8천, 3조 돌파. 자, 올해는 3조 5천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우상향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뭐 내년 후년도 괜찮아 보이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00대에서 300대 한번 눌렸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400, 700, 자, 1100, 올해는 1200, 거의 300까지. 그래서 최근의 흐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 후년도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 확실히 올해보단 내년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꾸준한 상승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280에서 270 소폭의 눌림세. 자, 2분기까지는 좀 아쉬워요. 370에서 280 더욱더 눌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상저하고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270에서 350, 자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210에서 350, 그래서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1, 2분기는 전년 대비 아쉬울 거라는 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높았어요. 200 중반대까지 올랐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안정세 유지가 되고 있죠. 80대에서 지금 4개년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처에서. 자, 내년 후년에도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일단 뭐 부채 걱정할 건 없어 보이네요. 자, ROE 보겠습니다. 조금 들쭉날쭉하지만 뭐 좋았을 때 7 정도 기록을 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5, 6. 자, 계속해서 뭐 아쉬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기대가 되지만 아직은 수익성에서 막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도 꾸준한 상승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배당이 없는 게 문제죠. 배당은 없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 과거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30.52배, PBR은 1.83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확실히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에 따른 지금은 비싼 구간입니다. 실적 대비 고평가 구간입니다. 자, 실적은 눌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현저히 고평가다, 비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가장 최근에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바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관련 이슈죠. 취임 직후부터 자, 경제 관련 공약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전선업계가 본격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 경쟁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대통령은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기획된 송배전 국가기관 전력망의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개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까지 직접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총 비용은 11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동해안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 역시 업계에선 10조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자, 특히 이제 국내 전선 업계 1, 2위 자, LS전선과 대한전선
각종 소송전으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경쟁은 향후에도 더욱더 치열하게 좀 불을 뿜을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사 모두 사업 참여를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 경찰이 조사 진행 중인 대한전선의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한전선이 미래 전력 시스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버스덕트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생산 공장 규모를 3배까지 확대를 하면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바로 또 AI와 관련이 있죠. 데이터 센터, 스마트 공장 등 고효율 전력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버스덕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국내외 수주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품질의 버스덕트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던 최근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시세가 너무 많이 낮고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슈에서도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고 물론 호재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테마로 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불확실성이 많이 큰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차장고의 증가세 이런 것들을 에 따라서 상당히 좀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이 좀 잠재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테마 재료 자체는 이제 호재가 크게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좀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일단 지금은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실 분들은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여기서 익절하셨거나 아니면 과거에 물려 계셨던 분들 청산하시고 아니면 혹은 익절까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7,000원 여기까지 갔을 때 잘 털고 나오신 분들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 일단 알짜배기 구간 다 먹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한 재료에 따라서 물론 추가 상승 가능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간 대비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알짜 구간 딱 먹고서 종목 교체하는 게 베스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고 일단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종목 교체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안 드렸죠.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보고 있습니다. 18,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간 대비 수익성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털고 종목 교체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딱히 말씀드릴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목표 주가 있죠. 18,000원. 요 밑으로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좀 내려주시고 가능하신 데까지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다가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 혹은 본전 근처에 왔을 때 과감하게 좀 여러분들 종목 교체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건 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도 끌고 갔을 때는 결국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